모두의 우려와는 다르게 시장이 반등해서 끝났죠. 이거 레버리지 차트인데요. 여기를 이제 지지선으로 해가지고 7,000원을 지지선으로 해서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을 했고 마찬가지로 HLB도 반등을 했죠. 6%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한시름 놓으셔고 또 어떤 분들도 기분도 상당히 좋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상승 흐름이 너무 좋게 끝났습니다. 한 11시부터 지속적으로 저점을 높여가면서 끝났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거는 누군가 계속 위로 계속 받쳐가면서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더 떨어지지 못하죠. 이러면은 계속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누군가 매수를 했다는 건데요. 수급을 한번 볼까요? 수급을 보면은 자, 지속적으로 매수한 주체가 바로 외국인인가 기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들은 이제 다 털렸죠. 15만 주를 이제 매도를 했는데, 근데 저도 이제 같은 개미 입장으로서 좀 이해는 갑니다. 왜냐면은 이제 미국 시장 차트를 한번 볼까요? 미국 시장이 그 공포를 유발할 정도로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7% 하락했죠. 다우존스도 마이너스 7.79%.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새벽에 다 본 거잖아요. 개인들도 아마 모르시는 분들 없었을 겁니다. 다 뭐 톡을 하시는 분들, 뭐 주식 하시는 분들, 뭐 커뮤니티, 뭐 카페, 여러 가지 유튜브 그런 데서 다 언급이 됐기 때문에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장 시작할 때는 어떤 느낌이 드냐? 왠지 좀 무섭죠. 뭔가 금융위기가 올 것 같고 아직 시작도 안 한 것 같고 좀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상승하면은 HLB 같은 경우를 예를 들게요. 그래서 장 시작할 때 시초가 안 좋게 시작했죠. 마이너스 2%에서 시작했습니다. 분봉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기서. 그러면은 그 어제도 개파락해서 동시호가 끝났죠. 1%.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일단 기분이 좀 안 좋죠.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데 장 시작하니까 또 개파락해서 시작하니까 야 이거는 이제 7만원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8만원 이제 초반대까지 왔으니까 8200원인데 잠갔겠죠. 7만원대까지 갔다가.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쭉 쭉 쭉 절대 안 오죠. 절대 가격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진짜 이게 심리랑 반대로 가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었고, 자, 그리고 이제 공매도는 아직 오늘자는 안 나왔는데 어제까지만 했을 때는 이제 매매 비중이 5%로 평소 한 이틀 정도 전보다는 조금 높아졌지만 평소랑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560 뭐 이거 단위가 주일 대금이면은 뭐 한 50억 정도 50억 정도 이렇게 거래를 했고, 실제로 이제 공매도 잔고를 보면은 아직은 이제 이틀 시차가 있으니까 나오지 않았는데 3월 5일자까지 공매도 늘었어요. 공매도 잔고가 540만 주로 늘었으니까 평소에 이제 500만 주 그리고 400만 주를 왔다 갔다 했으니까 한 50만 주 정도 더 늘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평소 대비 10%더 늘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매도가 한창 치고 있던 시절이었던 건데 여기서부터 이제 뭐 계속 친 거죠. 이 최근 주가에서 계속 쳤는데 오늘 반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는 보통은 이제 지속적으로 누군가 뭐 받치면서 계속 매수를 해서 쌓아가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약간 개인 매수세에 가깝다면은 개인들은 그냥 일단 급하게 위로 팡 사올리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외인 기관이 이제 쌍끌이 매수라고 하죠. 그럴 때는 이렇게 좀 예쁜 모양으로 우상향해서 차근차근 그러니까 급하지 않게 떨어지면은 더 사면 되고 오르면은 조금 팔고 다시 떨어질 때 또 사면 되고 약간 그런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게다가 돈이 많잖아요. 돈이 많다는 거는 이제 개인들이 펀드에다 돈을 넣잖아요. 그리고 외국인도 뭐 마찬가지 되고 그러면 그 돈을 이제 자금을 집행할 때 그거를 뭐 한 방에 뭐 몇백억을 그냥 딱 쏟아붓는 게 아니라 이제 차근차근 시간을 일정 간격 두고 조금씩 이제 계속 사죠. 근데 이제 개인 같은 경우에는 심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갑자기 급등해서 상한가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갑자기 급등하면은 나도 모르게 이거 내가 놓치면은 지금 HLB 계속 보고만 있었는데 이거 닥쳤던 게 이제 지분만 보게 되는 거 아닌가 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제 매수를 위도가로 계속 사게 되죠. 그러니까 급등을 순간적으로 하게 되는데 외인 기간은 그렇게 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차트 차이가 여기는 개인, 여기는 외국인 기관. 그래서 수급을 한번 보면
수급 차이가 이제 있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이랑 기관은 팔고 개인이 샀잖아요. 이런 급등 나올 때 개인이었고,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 기관이고, 그 어제도 그렇고 엊그제도 그렇고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급등했던 자리들 있잖아요. 자, 한 단계 넘어가서 자, 이런 거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갑자기 급등하는 수급들은 보통 이제 기관 외국인이보다는 이제 개인이죠. 딱 봐도 개인이 딱 하나, 둘, 셋 신기하리만치 좀 맞아떨어져서 저도 좀 약간 놀라운데 보통 이제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리고 오늘의 이제 이런 모습을 보고 나서는 이제 좀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기관 외국인이 이제 들어오구나. 그리고 뭐 수급을 잘 보시는 분들은 이미 장중에 알고 계셨죠. 뭐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고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럼 대차는 이제 어느 상태냐? 대차 거래 추이를 보면은 대차 거래가 1,400만 주, 1,400만 주. 대차도 이제 비슷하죠. 비슷한 상태에서 이제 1300에서 1400 왔다 갔다 하던 데에서 50만 주가 늘었습니다. 그 거래했을 때 공매도 잔고랑 늘어난 숫자가 비슷하죠. 물론 이제 그 수량은 대차가 더 크죠. 왜냐면 공매도는 실제로 내가 매도를 한 상태인 거고 대차는 내가 빌려온 상태니까 당연히 빌려온 게 더 많겠죠. 공매도가 더 많으면 이상한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그동안 또 대차가 계속 늘긴 했는데 대차도 늘고 공매도도 늘고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왜 다시 이제 매수를 했을까 하면은 아마 이제 오늘 이제 이야기가 됐던 한시적 공매도 금지 공매도가 이제 좀 제한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좀 불리하게 상황이 돌아가서 어느 정도 뭐 쇼커버링 하려는 움직임도 좀 있지 않았을까? 제가 뭐 직접 보진 않아서 나중에 어차피 다 결과가 나와야지 보는 건데 외국인 수급을 봤을 때 외국인이 공매도의 주범이니까 외국인이 매수를 한 걸 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쇼커버링도 좀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황 관련해서 제가 목소리가 안 나왔었잖아요.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 한국 시장이랑 미국 시장은 이제 디커플링이죠. 모두가 다 이제 인정하다시피 디커플링이고 오히려 이제 중국이랑 커플링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미국 시장이랑은 디커플링인데 또 악재는 커플링이 돼요. 그 신기하게 글로벌 이제 서플라이 체인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은 다 파급적으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에 뭐 사건 터진 것도 한 곳에서 터졌는데 중국에서 터졌는데 전 세계로 퍼져버렸죠. 그리고 이건 예를 들면인데 만약에 뭐 공급 어디 쪽에서 빵꾸가 났어요. 예를 들면은 뭐 한국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뭐 삼성전자가 반도체가 뭐가 지금 공장이 뭐 다 멈췄다. 그러면은 다 전 세계가 멈추게 됩니다. 반도체를 어디서 공급을 못 하잖아요. 반도체 가격이 엄청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한 곳에서 문제가 생기면 요즘에는 다 발생하는데 미국이 시장이 워낙에 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미국이 인구도 엄청 많고 경제 경제 순위 당연히 뭐 1위고 경제력이랑 그런 시장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악재가 생길 때는 또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호재가 생길 때는 미국은 잘 가고 우리나라는 또 영향이 없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디커플링인데 이제 악재는 커플링이 된다는 거죠. 그럼 순서가 누가 먼저냐? 미국 시장이 먼저냐? 한국 시장이 먼저냐? 근데 저는 이제 계속 시장을 주시하면서 개별 종목보다는 시장을 좀 많이 보거든요. 근데 시장을 보면서 많이 느끼던 게 저만 느낀 게 아니라 많은 분들도 좀 느끼셨더라고요. 뭐였냐면은 한국 시장이 선반영을 먼저 받는 것 같다. 한국 시장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항상 한국 시장이 먼저 반응하고 그 다음에 미국이랑 유럽이 이어서 반응을 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저도 뭐 들은 것도 있고 하니까 한국 시장이랑 아시아 시장이 미국이랑 유럽보다 더 먼저 열리잖아요. 자, 예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워싱턴 DC 시간이고 이건 서울 시간인데요. 서울은 지금 저녁 4시 25분입니다. 근데 워싱턴은 새벽 3시 25분이에요. 그럼 누가 더 시간이 빠른 거죠? 같은 3월 10일이라도 한국이 더 빠르죠. 그러니까 한국이 날짜가 더 빠른 겁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이 되면은 한국 시장이 먼저 열리고 그 다음 미국 시장이 이어서 또 열리고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먼저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선반영을 받는다. 글로벌하게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한국 시장이 먼저 선반영 받는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선반영이었던 거죠. 마이너스 4% 빠졌던 게 선반영을 받고 오늘은 이제 반등을 하게 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